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를 해놓고 잘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거는 제가 잘 안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라이딩 패턴, 저의 생활 패턴에서는 이 액세서리들을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도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액세서리는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들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납득이 되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는 액세서리 들어갑니다. 짜잔! 첫 번째는 자전거 벨입니다. 이거 굉장히 다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전거 벨 따르릉 따르릉 따릉 따릉 하면서 이제 비켜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 자전거 벨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많이들 쓰시나요? 자전거 벨? 제가 이걸 왜 안 쓰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곳이 이제 세 군데예요. 보통 다른 분들도 이 세 군데일 겁니다.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차도, 세 번째 자전거 도로. 보통 요 세 군데에서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벨 따릉따릉 하면서 비켜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를 사용할 곳은 대부분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니는 인도죠. 근데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서 따릉따릉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있고 보통 제가 뒤에서 따릉따릉하고 벨을 울리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세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비켜주신답시고 제 진행 방향으로 비켜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저는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자전거 지나가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의도로 내가 따릉따릉 울렸어. 그럼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쪽으로 비켜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벨을 안 울렸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건데 따릉따릉을 울려서 오히려 이분이 이쪽으로 비켜주시는 바람에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그리고 보통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라쳇 소리가 나잖아요. 짜르르 짜르르 라쳇 소리가 나가지고 좀 젊은 분들은 알아서 비켜주세요. 귀가 잘 들려가지고. 보통 잘 안 비켜주시는 분들은 뭐 이어폰을 끼고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안 들려가지고 안 비켜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보통 그냥 내립니다. 내려서 그냥 걸어가요. 앞에 막고 계시면은 따릉따릉해서 비켜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립니다. 내려서 그냥 걸어가면서 뭐 추월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왠지 따릉따릉 하면은 야, 나 지나가니까 비켜. 약간 이런 의도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저 자전거 지나가니까 좀 비켜주세요. 조심해주세요. 이런 의도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분이 저 새끼 뭐야?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비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래서 오히려 벨을 잘 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지금 자전거에 벨이 안 달려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차도에서는 당연히 쓸 일이 없겠죠? 차도에서 따릉따릉 해봤자 뭐 들리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는 또 쓸 일이 없어요. 보통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 자전거가 가는 곳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자전거 타는 대로 지나가다 보면은 벨을 울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벨을 울릴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쓸 일이 없고 인도에서도 사람들 보고 비켜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쓸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자전거 벨을 쓸 일이 없더라. 요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벨을 2개나 구입했는데 결국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액세서리. 두 번째, 자전거 내비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저의 사용 패턴에서는 요 자전거 내비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요 BSC200 요거는 정말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자전거 내비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되게 좋겠다. 자전거 전용으로 크기도 작고 얇고 거기다가 속도계도 되고 막 케이던스 이런 거 체크도 되고 막 경사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써봤는데 제 생활 패턴에서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왜 쓸 일이 없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카카오 맵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카카오 맵에서 루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 루트를 무슨 GPX 파일인가? 그걸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이 자전거 내비를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내비 이런 거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출발지, 도착지 이거를 지정했다가 변경했다가 이게 자유롭게 되는데, 이런 자전거용 내비는 내가 미리 루트를 정해놓고 여기다가 전송을 시켜줘야지만 내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라이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딴 데 가볼까? 좀 딴 루트로 해서 가볼까? 그러면은 그게 쉽게 변경이 안 되는 거죠. 또 내려가지고 카카오 맵으로 해가지고 GPX 파일 내보내기 해가지고 또 전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냥 카카오 내비 이런 거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비는 어떤 분에게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지정된 루트를 꾸준하게 도시는 분들,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어디를 경유해서 한 바퀴 도는 루트를 내가 매일 도는데 기록 갱신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데, 좀 프리하게 타시는 분들, 루트 같은 걸 정해놓지 않고 타시는 분들이라거나 맨날 가는 데만 가시는 분들, 근거리만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내비 자체가 필요가 없죠. 사실은 약간 장거리 라이딩을 한다거나 뭐 국토 종주 같은 걸 하신다거나 내가 갈 루트가 딱딱 정해져 있어. 어디 찍고 어디 찍고 어디 찍고 해서 요 루트를 딱 따라서 갈 거야. 요런 분들한텐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오늘은 저쪽으로 가볼까? 이런 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제품 같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요 내비 자체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일에 걸쳐야 되잖아. 다른 데서 루트를 정한 다음에 이 내비로 쏴줘야 되는, 그게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요 내비도 제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액세서리 세 번째, 아까 자전거 내비랑 비슷합니다. 자전거용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거는 잘 쓰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아는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치대 자체가 조금 거추장스럽다? 걸리적거린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비 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내비를 안 보더라고요. 제가 저의 성향인가? 내비를 찍어 놓고 내비를 안 봐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상하게 경로 이탈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잡아주는 것도 짜증나고, 그리고 트라이폴드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이 여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여기 있으니까 시선을 되게 많이 내려야 돼요, 시선을. 그래서 시선이 되게 많이 내려가서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내비를 자주 보는 게. 그것도 조금 걸렸고, 또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내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또 라이딩 패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내비 보면서 자전거를 타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해봤는데 실제 내비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설사 모르는 길이 갑자기 나왔다고 치더라도 자전거를 타면서 실시간으로 이거를 만지면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폰으로 뭐 만져가지고 뭐 맵을 본다거나 내비를 어떻게 좀 건드린다거나 하려면은 자전거를 결국 세워야 돼요. 자전거를 결국 세워서 스마트폰을 만져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다시 타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이유가 있나? 괜히 위험하기만 하지? 잘못해서 막 낙차하면은 스마트폰도 떨어지고 파손될 우려만 있잖아요, 괜히 거치해두면. 그래가지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 되게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압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도 내비 같은 건 안 보는데 자전거 탈 때 스마트폰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다,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둔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전거 스탬백을 사세요. 자전거 스탬백. 이런 식으로 자전거에 거치하는 스탬백을 팔거든요.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넣어놓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는 스마트폰은 요 스탬백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요 스탬백은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탬백은. 근데 요 자전거에 다는 휴대폰 거치대는 결국에는 잘 안 쓰게 되더라. 그래서 요 거치대도 지금은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안 써가지고. 네 번째는 자전거 라이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것도 이제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다른 건데, 도심 라이딩에서 자전거 라이트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전조등은 씁니다. 전조등이라고 해야 되나? 후미등, 깜빡이는 거, 내 위치를 알려주는 깜빡이, 그건 써요. 후면 깜빡이, 전면 깜빡이는 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라이트는 요 지면을 비춰주는 고휘도의 자전거 라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깜깜해, 도로가 안 보여, 거기를 비춰줘야 돼, 그런 라이트를 말하는 건데, 그런 라이트를 도시에서 쓸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밖에 나가도 광량이 다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밤 9시쯤에 근처 편의점 갔는데 라이트로 땅바닥 비추면서 안 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땅바닥을 안 비춰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밤에 라이딩 할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라이트를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아니, 한 번 썼다. 한 번 가지고 나가서 썼는데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밖이 다 밝아. 완전 밝은 건 아닌데 다 가로등이 다 있더라고요, 주변에. 다 전부 가로등이 있고 웬만한 데는 다 광량이 있어.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마도 밤에 약간 하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 요런 데를 달리시는 분들은 아마 가로등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럴 땐 필요할 텐데 그냥 도심, 시티 라이딩, 집에 나와서 근처 슈퍼 왔다 갔다, 집에 나와서 배민 포장시킨 거 찾으러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는 라이트가 필요 없더라고요. 써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주변이 밝아서. 물론 이것도 주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우리 동네는 깜깜한데? 이러면 쓰셔야죠. 근데 웬만한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필요 없으실 거예요, 라이트가. 도로를 비춰주는 라이트가. 그래가지고 요것도 저 딱 한 번 썼습니다, 사가지고. 한 번 이상 쓸 일이 없더라고. 물론 내가 자전거 여행을 떠난다거나 이러면 있어야겠지만 밤중에 뭐 껌껌한 데를 장기간 라이딩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근처 내가 아는 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라이트를 켜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신의 행동 범위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라이트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요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이트도 제가 구매를 해놓고 결국에는 잘 안 쓰게 되더라. 요렇게 되겠습니다. 5번째, 자전거 반장갑입니다. 여름이라서 이제 반장갑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 반장갑은 사놓고 한 2번인가 밖에 안 썼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의미를 모르겠어. 반장갑은 조금 시원한가? 근데 시원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장갑의 목적이 손해보호, 미끄럼 방지인데 두 개 다 애매해요. 일단은 손가락 보호는 안 되죠. 그리고 미끄럼 방지라기에는 브레이크나 이런 거 잡을 때 손가락으로 잡잖아요. 미끄럼 방지가 안 되잖아. 그게 문제고, 그리고 또 당연히 자외선 차단도 안 되죠. 그래서 손가락 부분만 살이 탑니다.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땀이 찬다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땀이 찰 수는 있는데 차라리 긴장갑을 끼면은 오히려 땀이 흡수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긴장갑만 끼거든요. 손가락 보호도 되고 살도 안 타고 그립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름이니까 당연히 반장갑 껴야지라고 해서 사놨는데 결국엔 안 쓰게 되더라. 긴장갑만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 반장갑도 제가 구매해놓고 잘 안 쓰는 자전거 용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자전거 발목 밴드입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유용할 것 같아서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쓸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저는 통이 넓은 바지를 안 입어요. 요새 좀 통이 넓은 바지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와이드 팬츠 이런 게 유행하는데 저도 그래서 쓸 일이 있겠거니 해서 샀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와이드 팬츠를 잘 안 입더라고요. 좀 황당하죠. 아니 그냥 덮어놓고 나 와이드 팬츠 입을 일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샀는데 입을 일이 없더라, 와이드 팬츠를. 그리고 추리닝 입을 때 요 발목 밴드 사용하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추리닝 입을 때는 이런 발목 밴드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추리닝도 보통은 시보리가 있는 추리닝을 많이 입어요. 발목 시보리 있잖아요. 그거 있는 걸 입어가지고 그렇게 발목 밴드를 쓸 일이 없더라. 결국 샀는데 좀 황당하죠. 사놓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와이드 팬츠를 많이 입는다. 와이드 팬츠 같은 걸 입고 자전거를 많이 탄다. 이런 분들에겐 유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실제로 구매해놓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들이 안 좋다, 쓸모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용하는 사용 패턴, 내 주변 환경,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사놓으면 언젠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내가 사용을 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워낙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좋다 싶으면은 생각 없이 질러놓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도착해도 안 쓰는 애들이 생기더라. 그러면 결국 자리만 차지하고 짐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들 구매하실 때는 한번 내가 이걸 정말 쓸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